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 사람들만큼은 이건 뭐 힘든 수준을 넘어가지고 표창장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진짜 극한 직업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똘마니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들. 야, 진짜 이 사람들만큼 힘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자괴감도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 꽤나 좀 했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웬만한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꽤나 이제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정관 이유 같은 것도 생각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나다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 됐거나, 이건 뭐 김만배가 됐거나, 무슨 뭐 정진상이가 됐거나, 김용이 됐거나, 이런 잡범들을 지금 내가 변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괴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만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뭐 다양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뭐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누가 보는 게 안에 빼박 아닙니까? 증거가 됐거나 녹취가 됐거나 노트가 됐거나 정황 증거가 됐거나 모든 것들이 빼박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잡범들을 변호를 할까? 자괴감 플러스 어떤 그 노동적인 힘까지 뭐를 생각해 보든지 간에 야 진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무슨 뭐 표창상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 그 이재명을 변호하러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이 했던 얘기가 아니, 사진을 봐봐라. 김문기 씨랑 이재명 두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고 있지 않냐. 이거야말로 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 친분이 있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뭐 이래버리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뭐 그 김문기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금 사건들을 대처하는 변호인들의 자세가 그런 자세예요.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정진상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 정진상 씨도 있었고 유동규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논란이 된 게 CCTV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측에서 주장했던 게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만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째 일단 2억 4천만 원 가까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리고 또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에 일부 그게 이제 428억 가까이나 됩니다. 요거를 받을 거라고 약정을 또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거. 그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을 할 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증거를 어떻게 없애라 그리고 이제 뭐 휴대전화를 버려라 뭐 이랬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외부적인 그런 거를 가했다는 거. 부패방지법 혐의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뭐 다른 것도 뭐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박이었습니다만 제일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유동규 씨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3년도 설과 추석 당시 그리고 2014년도 설 무렵에 3천만 원을 받았다. 요거부터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다부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반박하는지를 보니까 애당초 성남시청 사무실, 정진상의 사무실이겠죠. 거기는 구조적으로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가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뭐 소리까지 지금 막 녹음이 되고 있고 CCTV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진상한테 유동규 씨가 뇌물을 줬다. 이거는 이제 비상식적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이 보도가 언제 나왔냐? 한창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대장동에 대한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던 고쯤 그러니까 2021년도 9월 달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표적인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있죠. 정성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성호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
자기가 2010년도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010년도쯤에 친한 사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법연수원 때 우리가 겪었던 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형, 나하고 얘기할 때는 말 조심해 라고 하면서 천장을 가리켰대요. 그 천장을 보니까 이제 CCTV가 설치가 돼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뭐냐? 많은 개발업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를 두고 가려고 해서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성화 그렇게 이재명을 비호했지만 지금의 정성은 어떻습니까? 보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완전히 나가리가 갈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반박은커녕 제대로 지금 보도도 안 될 정도로 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이미 정성호가 얼마나 이재명이랑 다 뻔히 보이는 수 아닙니까? 정성호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재명이가 어떤 식으로 뭔가 하면 좋을지 뭐 코치해주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CCTV까지 설치하는 양반이 이재명인데 설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겠냐라는 식의 선동을 그 이제 개딸들을 상대로 선동을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얘기를 이번에 2023년도 3월달 재판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변호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정진상의 사무실 방 자체가 별도의 방도 아니고 열려있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정진상 바로 책상 위에 CCTV가 응접실 안이 보이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뇌물을 줄 수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변호인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검찰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진상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진상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이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쓸모가 없는 내용이라고 이미 구속이 될 당시에 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의 구속까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로 CCTV에 대한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미 구속적부심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재판관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냥 무시를 했던 거죠. 왜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냐? 검찰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 CCTV. 그렇게 2021년도부터 언론 플레이라고 지금의 변호인까지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 CCTV가 한마디로 뭐다?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귀가 찬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변호인이 야 그게 가짜인지 검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막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딱 재판이 끝나고 그 자리에 이제 유동규 씨도 있지 않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그 변호인의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딱 재판 끝나고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그 CCTV들 그거 다 가짜다. 정진상 본인이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다 가짜로 설치가 된 것이라고 이미 자기한테 얘기해 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거다? 다음 재판에서도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도 이번 이제 재판을 맡은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게 야, 이거 진짜 가짜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유동규 씨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검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재판에 가가지고 변호인을 상대로 그 CCTV가 가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당연히 가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왔던 것처럼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정진 씨가 구속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사진을 봐봐라. 눈을 안 마주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두 사람이 친분이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정진상에 대해 가지고 가짜 CCTV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가짜 CCTV가 있으니까 뇌물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인 거죠. 뭐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좀 애잔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일 텐데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내가지고 그렇게 막 현란한 이제 뭐 기술을 다 총동한 결과가 사진을 보고 눈을 안 마주치고 있다. 가짜 CCTV를 가져오는 거. 이게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이 구속이 되는 건 단언 당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